그 쌤 아이디가 뭐였죠? 누구? 에피사이언스? 자, 좀 시작할게요. 봐봐. 태양계의 역학이라는 말뜻은 자, 태양계에서 역에 대한 학문인데 역자가 무슨 역자일까? 힘력. 태양계 안에서 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뭐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 관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 뉴턴도 얘기를 하고 갈릴레이, 프톨레마이오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상상해보고 같이 관찰해봐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서 관찰할 수 없으니까 같이 상상해야죠. 그죠? 봐봐. 자, 일단 기준이 되는 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기본이 되는 값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했을 때 실제 관찰과 뭐 진리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옛날에는 천동설이라는 게 있었고 지동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점을 잠깐 보면은 하늘, 동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게 천동설이에요. 지구가 가운데 고정되어 있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천동설입니다. 생각해봐. 맞아요. 내가 딱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가 돌고 있나요? 나 안 돌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늘이 이렇게 돌아서 별들이 움직이고 태양도 떴다가 막 이렇게 지고요. 달도 떴다가 막 져요. 그치?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늘이 도는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천동설이라고 하고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래서 그걸 지동설이라고 해요.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동설을 뒷받침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지동설이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뭐가 맞아요? 1번과 2번 중에 2번이 맞죠? 2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1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동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여러분들 직접 관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봐봐.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금성이라고 하는 별이 이렇게 떠 있어요. 금성이 떠 있습니다. 자, 금성은 우리 지구 주위를 도나요? 아니면 태양 주위를 도나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봤을 때 금성은 어떻게 움직이나? 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금성도 타원 궤도를 원궤도 비슷한 걸 이렇게 돌겠죠. 돌면은 우리가 관찰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금성은 이렇게 돌지 않고요. 금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돌지 않고요. 관찰하고 있으면 오늘은 여기, 다음날 여기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신기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와이퍼 몰라요? 비 많이 오면 그렇죠? 그거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금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그죠? 아무튼 금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성이 일정한 궤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되는 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화성이죠. 화성도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이렇게 돌아야죠. 네. 그치? 네. 그런데 얘도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돌아요. 네. 남자예요, 그건 실례지. 나의 중정을 들어버리니? 시끄러.
개념 없어. 왜 반이야? 일단 화장실에서 봐. 쟤랑 화장실에서 보면 안 돼요. 왜? 기계예요. 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화성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거꾸로 갈 때 우리를 화성이 역행하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 표현하고, 제대로 가고 있을 때를 순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면서 가요. 이것도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도 요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사람은 천문학을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움직이는 사실을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관찰된다는 사실을 프톨레마이오스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알았다고요. 왜? 자기는 맨날 관찰하니까, 그지?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해요, 그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천동설을 보완합니다. 그냥 마냥 지구를 중심으로 뺑뺑뺑 돌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수강해줘야 됩니다. 그죠? 정확한 천동설이 뭔지를 지금부터 이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성이 이렇게 순행과 역행한다는 거 프톨레마이오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추가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얘네들이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는지부터 먼저 이해할 거예요. 아! 너만 해, 너. 자는 거 아니야, 맞아. 모자는 벗고요. 모자라 보이잖아. 자, 봐봐. 먼저 금성부터 볼게요, 금성. 자, 금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선이 있고요. 선이 있고요. 먼저 이렇게 지구가 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얼뜻. 돌고 있고요.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게 금성이죠. 네. 이렇게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금성이야. 금성은 비너스. 비너스. V죠. 비너스. 수성은 뭔가요? 워트. 머큐리. 성수는 뭔가요? 성수는. 성수. 미안해요. 안 갈게요. 항상 뭔데요? 큐리모. 자, 보다.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사실은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해요. 성문설 때문에. 그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고요. 그럴 때, 지구에서 이렇게 금성을 관찰했다면, 봐봐. 금성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디든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봐봐. 내가 금성을 바라봤을 때 금성이 앞에 있고 태양이 뒤에 있네 이거 느껴지나요? 아니면 전부 다 어디 박혀있는 것처럼 보여? 네. 천구상에 하늘에 떠있는 맨 뒤에 바탕 천구라는 바탕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구를 그려볼게요. 여기 천구예요. 천구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봐봐. 여기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5번, 6번, 7번 위치로 쭉 움직일 동안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부터 표현할 겁니다. 봐봐요. 1번 위치에 있을 때, 너는 어디 있니? 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비너스 1, 1번 위치죠? 여기 있어요. 근데 얘가 공전을 해서 여기까지 갔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2번 위치. 근데 더해서 3번 갔어. 다시 왼쪽으로 오죠? 3번.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4번도 이쪽이죠? 4번, 5번. 어디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오죠? 6번도 여기까지 오네요. 6번까지 오네요. 7번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죠. 7번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지? 다시 1번 가죠. 다시 또 일로 오죠. 일로 가죠.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요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네. 그지? 왜? 지구의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내행성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 동그랗게 돌 거야 라고 판단했지만 아니죠. 왔다 갔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화성은 왜 역행이라는 걸 하냐? 이것도 그림을 통해 알아볼게요. 화성은 선, 지구 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뭔 소리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화성궤도.
화성 궤도가 있습니다. 가깝게. 화성은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외행성이라래. 그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는 지구 안쪽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내행성이라고 합니다. 내행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외행성이 역행을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이게 얼뜨가 있고요. 첫 번째 위치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마르스 M. 그러면 자, 먼저 알아야 될 상식은 뭐냐면 지구가 공전을 빨리 할까 화성이 공전을 빨리 할까? 지구가 더 빨라요. 공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궤도가 멀면 멀수록 이 자식들이 더 늦게 천천히 공전해요. 멀리 있을 때만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공전합니다. 자, 이건 뭐가 같냐면 이거 똑같아요. 선생님 이거 설명해 준 적이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안 했다. 이런 그릇이 있어요. 이런 그릇이 있을 때 바깥에다가 쇠구슬 돌립니다. 쇠구슬. 봐봐.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인 그릇에다가 태양 쇠구슬을 돌려. 그러면 붕 돌죠. 그다음 안쪽으로 빨리 들어가죠. 붕 띠리리리리리리리리죠. 멈추죠. 끝에 멈추기 직전에 속력이 엄청 빠르죠. 같은 개념이야. 태양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태양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종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야. 근데 큰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은 저 멀리서 저 위에 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구 같은 경우는 가까이 돌고 있는 거야. 그럼 지구가 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야.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천천히 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멀리 있는 게 더 천천히 공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현아, 온풍이 좀 끌까? 그럼 봐봐. 얘는 빨리 가고요. 얘는 천천히 가죠. 그치? 얘는 V로 가고요. 얘는 V로 가는 거예요. 그치? 그렇다면 볼게요. 자, 지구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했어요. 빡 이동했어요. 두 번째 위치. 하지만 화성은 많이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그럴 겁니다. 그만큼 그죠? 화성의 두 번째 위치. 지구가 여기까지 갔을 때 3번이씩 갔을 때 화성은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천구를 그린다면 이렇게 천구를 그린다면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화성이 어떻게 관측되는지 볼게요. 봐봐. 먼저 1번 위치에 있을 때 띠디디디디디디 화성은 어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번 위치. 2번 위치 가면요. 여기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3번. 다시 앞으로 오죠. 살짝 앞으로 오죠. 3번. 1, 2 이렇게 하는 거야. 1, 2, 3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까지 가면은 4번 위치를 가면은 화성은 여기 오죠. 여기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 4번 위치 이렇게 보이는 거야. 또 다시 일로 오죠. 4번 위치 어떻게 간 거야? 1, 2, 3, 4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살짝 뭐가 나타났어? 거꾸로 가는 구간이 나타나죠.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역행 구간이다. 역행이라는 구간이다. 제대로 가고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행과 역행이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느냐? 지구와 화성의 무슨 속도 차이 때문에? 공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은 그려보면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돌고 이렇게 역행과 순행을 반복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외행성의 역행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동설로 내행성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화성은 역행을 한다는 사실을 프톨레마이오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천동설에도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끔 보완해놔요. 그걸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럼 봐봐. 이게 바로 천동설이야. 천동설의 기본 그림을 그려보면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지구가 있죠.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하늘이 돌고 있는 거죠. 자, 지구가 가운데 고정되어 있다는 건 우리 지구가 모두 안 하고 모두 안 하는 거야. 공전도 안 하고 자전도 안 하는 거야. 그지?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공전하고 있다면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임을 느껴야 되지. 그지? 자전하고 있다면. 그죠?
원심력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한다는 개념이 천동설의 개념이야. 그럼 봐봐.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유명한 요 녀석. 제일 유명한 녀석, 태양입니다. 바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바깥쪽 궤도를 이렇게 바깥쪽 궤도를 화성이 돌고 있어요. 화성이 돌고 있습니다. 화성이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화성이 돌고 있으면 봐봐. 태양이 이렇게 떴다가 지는 현상 설명이 돼야 돼요. 네. 됩니다. 왜요? 태양이 떴다 지는 설명이 돼요. 돌아갈 때. 봐봐. 지구에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봐봐. 여기 별 여기까지인데. 자, 요거 지울게요. 이거 상관없이 이제 알았지?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죠. 그냥 평평하다고 느끼죠. 이 사람 입장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끼는 걸 선으로 그렸을 때 요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죠. 접선을 그려서 이거를 지평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지평선 위에 별이 떠 있을 때는 얘가 지평선으로부터 이만큼의 각도로 떠 있네 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별이 요 밑에 있다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지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별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별이 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 별이 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별이 떴다 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졸업은 못해야겠죠. 그지?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항상 뭘 그린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지금 지평선 위에 있을 때는 떠 있는 겁니다. 그지? 떠 있는 건데 지금 곧 들어가죠. 지는 거야. 그랬다가 위로 다시 올라오면 다시 뜨는 겁니다. 이쪽이 동쪽 하늘, 서쪽 하늘인 거예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천동설로도 밤과 낮이 생기는 건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상식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뭐야? 다시 써볼까요? 천동설로 꼭 설명해내야 되는 게 내행성이 일정한 궤도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외행성이 뭐 한다는 거?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두 가지 설명해야 돼. 그럼 봐봐. 이 안쪽 궤도에 이렇게 내행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비너스, 금성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약에 돈다면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생각해봐.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왔다 갔다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머리를 쓰냐? 잘 보세요. 어떠한 머리를 쓰느냐? 여보세요? 똑똑 되세요? 정신 계세요? 큰일 났다. 오늘 완전 힘든 날이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붉은. 자, 지구하고 태양을 잇는 선을 하나 그어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자, 어떻게 설명해서 봐봐. 지구하고 태양을 잇는 가상의 선을 그린 후에 이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원을 그리면서 금성이 돌게 됩니다. 봐봐. 다시 말해서 이 금성은 이 궤도를 돌면서, 작게는 이 궤도를 돌면서 크게 공전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이 궤도를 돌면서 공전하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요걸 통해서 뭘 설명할 수 있어? 내행성이 일정 궤도 안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죠.
네, 설명해낸 겁니다. 그때 뭘 도입했냐라고 했을 때 각자 자기가 들고 있는 작은 원이 존재한다. 이거를 주, 전, 원이라고 합니다. 주전원. 주전원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서 뭘 설명한 거야? 내행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원래 돌고 있는 이러한 궤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심원을 공전하면서 자기들만의 주전원을 또 돌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거 무슨 설이야? 천동설이야, 천동설.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건 변함이 없죠? 지구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다른 것들이 이상하게 돌고 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있다면 얘는 마찬가지야. 봐봐, 이거 화성인데 화성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돈다면 한 바퀴 쭉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죠. 이거 갖다가 뭘 설명할 수가 없어. 역행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심원이라는 요 자기 공전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또 커다란 원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화성이 이렇게 자기 주전원을 돌면서 갑니다. 봐봐. 주전원을 돌면서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역행으로 관측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순행으로 관측이 되겠죠. 그치?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면서 간다는 게 설명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행성의 주전원으로 화성의 역행을 설명하고요. 내행성의 주전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나요? 주전원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서 두 가지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자, 그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요거만 설명하고 잠깐 멘붕 시간 줄게요. 멘붕 시간. 멘붕 스쿨 합시다. 자, 그러면 천동설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 천동설의 한계. 천동설의 한계를 한계. 이렇게 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뭘 썼음에도 불구하고 잽! 그죠? 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게 두 개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성의 보름달 위상입니다. 보름달 위상. 두 번째가 뭐냐면 연주시차인가요? 연주시차.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연주시차라는 건 간단하죠. 연주시차는 우리 배웠어요. 연주시차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자, 2번부터 설명할게. 먼저 간단한 거니까. 연주시차가 뭐였냐면 별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돌죠. 그지?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 별은 천구상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저 별을 관측하면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때 이 별이 이동한 이 각도를 시차라고 하고 시차를 반짜는 게 연주시차다. 네. 연주시차라는 건 지구가 이동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이 개념으로는 절대 연주시차를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금성의 보름달 위성이 문제입니다. 봐봐. 금성의 보름달 위상. 먼저 기본값. 기본적으로 우리 지동설이 맞다면 아이유 남자친구가 누구나요? 은영인가요? 사실인가요? 진짜인가요? 세케한 거예요. 궁금해. 아무튼 2012년도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던데? 봤더니? 아니 말고요. 여보세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인연이 절반도 되지 않아요. 절반도 되지 않아요. 절반 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해줘요. 일단 나를 보고 눈을 하나만 감어. 그럼 좀 낫겠다. 좀 나 보인다. 성인아, 너희 그래도 그것도 안 했다고 뻥칠 거지. 자, 기본값이 뭐냐면 봐봐.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다라는 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야 보인다는 거지. 반짝반짝. 네. 자, 그 개념 보고 봐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요것만 설명할게요. 봐봐. 이렇게 금성이 돌고 있고요. 바깥에 지구가 돌고 있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금성이 내행성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1번, 2번, 3번, 4번 위치해볼게요. 그때 태양빛을 받는 면을 칠해볼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가 밝아지는 거야? 여기가 밝죠? 여기는 왼쪽이 밝죠? 여기는 아래쪽이 밝죠? 여기는 오른쪽이 밝죠? 그럼 봐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1번 위치에 금성이 지나갈 때 딱 바라봐. 그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밝은 쪽이야, 어두운 쪽이야? 어두운 쪽이지. 어두운 쪽이니까 1번 위치에서는 금성이 어떻게 보이냐? 1번 위치에서는 금성이 어둡게 살짝 이딴 식으로 보입니다. 이딴 식으로. 이해돼요? 이게 1번 위치의 금성의 모습이야. 반만 보여요? 반만 보여요? 반이 아니라 아주 살짝. 테두리 정도만. 금성은 내행성이라서 일정한 이거. 가운데서만 공전할 수 있거든요. 일정한 길도 안에서. 요 안에서 놀고 있잖아. 아까 그림 그려준 거 어땠어? 자, 그래서 얘는 살짝. 완전히 안 보이는 게 맞는데, 완전히 안 보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살짝 살짝 보인다고 해준 거야. 달로 따지면 금음달, 초승달 같은 개념. 살짝만 보이는 개념으로 보이는 거야. 자, 2번은 어떻게 볼까, 2번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봐봐.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쭉 수직으로 가면은, 여기서 똑같은 수평한 선을 쫙 그리면요. 봐봐. 왼쪽 이만큼은 밝죠? 근데 오른쪽은 요만큼 안 보이는 거지. 그치? 반달 아니에요. 왼쪽이 이만큼 보이는데 오른쪽은 살짝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관측이 돼요. 이게 2번 위치의 보름달입니다. 2번 위치의 금성의 이상이에요. 금성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자, 3번은 어떻게 해요? 3번은. 선생님, 3번은 태양 때문에 안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태양은 밑으로 축 처져 있고 딴 애들은 위에서 떠서 공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 때문에 가려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가려지는 현상을 특별하게 우리는 일식이다 월식이다 말을 하는 거고 특별하게 가려지는 일은 많이 없어요. 자, 3번 위치가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 마찬가지로 3번과 수평하게 쭉 그려서 쭉 올려주면은 이렇게 잘라지죠? 그러면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에 어디가 보이는 거야? 완전 밝은 면이 보이는 거지. 근데 겁나 거리가 멀죠? 어떻게 거리가 멀어? 겁나 그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름달은 보름달인데 요땀 하나에서 보름달이 이렇게 관측이 되겠죠. 그치? 이해됩니까? 좀 작으면서 보름달 형태로 관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자, 4번 위치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이만큼 보이는데 왼쪽이 살짝 안 보이죠? 예? 오른쪽이 많이 보이는데 왼쪽이 살짝 안 보인다는 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다 보이는데 왼쪽이 살짝 안 보이는 게 이거죠? 그죠? 이거는 4번 위치입니다. 각각의 위치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기본값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성의 보름달 이상 이겁니다. 금성의 이 보름달 이상이 관측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봐봐. 요 내행성은 지금 비너스는 태양 옆을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 지구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모습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봐봐. 여기다 그립니다. 여기 저 앞에 태양 있죠? 저 앞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돌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금성이 마찬가지로 1번 위치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천동설이죠. 그치? 저 그림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과연 보름달 이상이 보일 수 있냐? 봐봐. 1번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밝죠? 2번은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쪽이 밝은 거야. 3번은 이쪽이 밝죠? 4번은 이쪽이 밝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1번은 어떻게 보일까? 어두운 면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만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어떻게 보여요?
쭉 따라가면은 이렇게 잘라지죠? 왼쪽 반 정도만 밝게 보이죠? 왼쪽 반달 정도가 이렇게 보이겠네요. 2번 이체 금성의 모습이야. 3번은요? 중요한 겁니다. 어느 면이 보여요? 어두운 면이 보이잖아. 그지? 지구에서 봤을 때 어두운 면 쪽이 보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그마면서도 어두운 면이 이런 모습으로 관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4번 어때요? 엑스라이저 오른쪽만 밝은 이런 반달 모습이겠죠? 절대로 뭐가 나올 수가 없다. 보름달 모양의 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동설로 따지자면.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아하! 금성의 보름달 위상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뭐다? 천동설의 한계입니다. 한계. 됐나요? 아우. 어렵죠? 갈릴레이가 얘를 그래서 도와줍니다. 갈릴레이가 뭘 도와주냐? 갈릴레이가 자기가 개발한 망원경을 가지고 뭘 발견해주냐? 금성의 보름달 위상을 발견해줘요.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걸 갈릴레이가 발견해줍니다. 야,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 바뀌었어 오늘. 말도 안 돼. 야, 금성이 어떻게 보름달이 나와? 진짜 나왔대도? 저게 금성이야.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야? 천동설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준 거지. 아하, 갈릴레이가 금성의 보름달 위상을 관찰해줘요. 관찰해줍니다. 두 번째로 또 뭘 관찰해주냐? 목성의 위성을 관찰해줍니다. 목성의 위성들. 봐봐. 천동설에 따르면 모든 위성이든 행성이든 항성이든 다 지구 주위를 돌아야 되죠. 근데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다는 건 목성들의 위성이기 때문에 목성 주위를 도는 걸 발견한 거야. 걔네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죠. 그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목성의 위성의 발견이 천동설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결정적인 두 번째 갈릴레이의 증거가 됩니다. 이해했죠? 갈릴레이가 자기가 관찰한 금성의 보름달 위상과 목성의 위성을 관측해 줌으로 해서 지동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지구는 돌다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레이 아닌가? 난가? 오케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69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은 잠시 멘붕합니다. 진짜 69쪽 문제 풀어볼게요. 아우. 야, 꺼져.